넓은 벌동 쪽 끝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숨겨진 아픔, 바로 소원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성인 자녀와의 소원함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50대에서 70대의 여성들, 어머니로서 겪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를 저는 수많은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소원함, 영어로는 에스트레인지먼트라고 하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하다, 적대적으로 만들다, 애정을 단절시키다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한 명쯤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겁니다. 꼭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슨 이유에서든 관계가 단절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관계를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삶에서 지워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 경계선을 누가 먼저 그었든 그 아픔은 너무나도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소원함이라는 단어는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마치 살을 애는 듯하고 심장을 조이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픈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비밀을 죄책감과 수치심, 슬픔과 우울로 감춥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원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 통계를 처음 보았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버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태도가 나에게 혹은 본인에게 해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더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셋째,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지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을 때죠. 그냥 끝내고 싶은 겁니다. 넷째, 자신의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거나 상대방의 방식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이해받지 못할 때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파트너나 배우자의 바람과 같은 신뢰 배반이 소원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경멸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원함에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의 방아쇠가 존재합니다. 말다툼일 수도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자리에서 생긴 일일 수도 있죠. 그 한 가지 사건이 모든 감정을 끌어올리며 터뜨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서로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치유의 실마리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방아쇠가 된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라고 묻고 상대방은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시각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함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가족 전체에 퍼집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 심지어는 손자녀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죠. 그 고통은
때로는 세대를 넘어 가족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소원암을 겪은 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절합니다. 그 아픔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10년, 20년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이건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도 건널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리가 놓일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고 경계를 재설정하세요. 둘째, 이상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작동 가능한 관계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연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생일 카드 한 장, 안부 인사 한마디, 그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미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의 소원함, 혹은 성인 자녀, 배우자와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 저 끝으로